살해 동기와 연결되는 물증이었습니다. 지금 수사관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형사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프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2부, 제가 형사 박민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이 씨가 범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밝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은 말하고 있었고 증거는 존재했고 그 정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폐물. 그 윤노파가 평소 지니고 다녔던 폐물은 그 사건 직후에 사라져 있었고, 그 폐물은 단순 그 절도품이 아니라 범행 후 이동 증거이자 살해 동기와 연결되는 물증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송겸혁 형사는 이 폐물이 사건의 키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판단은 아주 정확했다. 폐물은 조카, 며느리 주거지 베개 속에서 발견됩니다. 자, 사건 현장에서 없어졌던 폐물이 현금도 있고 다른 건 다 있었는데 폐물만 없어졌거든요. 그 없었던 폐물이 이란 그 여인의 조카 며느리 집 베개 속에서 숨겨놓은 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점까지는 수사가 완벽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결정적인 실수, 증거 보존의 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형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는 발견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현장 압수, 봉인, 보관, 입회자 기록, 증거 목록 등재, 이 절차를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때 이 사건의 당시에는 이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 폐물은 송경엽 형사가 확보했지만 정식 압수 절차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상급 경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강력계장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찌된 역물인지 그 증거는 다시 용산경찰서 상부에 넘어갑니다. 그 증거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순간 법적으로 그 물증은 죽은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 폐물이 처음 발견된 그대로의 상태라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곧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자백도 무너졌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백까지 있었는데 왜 무죄가 났느냐? 형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아픕니다. 사실 자백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자백은 보강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강할 뿐입니다. 그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법원은 자백을 믿지 않습니다. 당시의 정 씨의 자백은 폐물이라는 물증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물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면서 자백 역시 증거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형사에게 이 문장만큼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저라면, 이 박민호 형사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형사라면 폐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에서 이 압수조서, 압수 목록을 작성했을 겁니다.
뭐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전이라도 공을 세우기 전에 언론에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봉인했겠죠. 압수목록 다 작성하고. 왜냐하면 형사의 공적은 검거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유능한 형사들은 범인을 검거해서 조사받고 자백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공판 절차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관계들을 정말 신중하게 모든 기록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잡았다고 그 끝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수사관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형사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 잡은 그 범인이 나중에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보강 증거라든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그 처리를 하셔주기 바랍니다. 법정까지 가서 유죄가 나와야 그 수사는 그 완성이 되거든요. 그 한 단계가 무너지면 형사의 노력은 모두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윤노파 살인 사건은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수사의 방향도 맞았다. 그러나 증거 보존 원칙이 무너졌고 공명심이 수사를 앞섰다. 조직 논리가 진실을 덮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공명심을 배제해야 됩니다. 진급 욕심, 조직 논리, 이것 때문에 진실이 묻어졌다. 정말 가슴 아프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형사는 범인을 쫓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잃은 순간 형사는 범인을 놓치게 됩니다. 윤노파 사건은 악한 범죄자가 만든 비극이 아니라 조급함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현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는 여전히 기록 속에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지켰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박민호의 현장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